국회도서관에 근무하는 장효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미술을 감상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4년 4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는 일본의 논픽션 작가가 선천적 전맹인 시라토리 겐지와 함께 2년 넘게 미술 전시를 다닌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일본의 논픽션 작가인 가와우치 아리오는 이 책으로 2022년 서점대상 논픽션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미술을 보러 가다 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평상시였다면 슬쩍 보고 지나칠 작품을 시라토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보고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미술의 경계를 넘어 예술, 인간, 사회, 역사, 장애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됩니다. 시라토리가 작품을 보는 방식은 익숙한 미술 감상법을 탈피할 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술에 대한 책 같지만 우리가 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라토리는 미술관에 가는 이유를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캠페인은 그저 얄팍한 폼을 잡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저 가까이 다가가 함께 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차는 크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거기에 미술관이 있으니까. 2장, 안마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통점. 3장, 우주의 별조차 저항할 수 없는 것. 4장, 빌딩과 비행기, 어디도 아닌 풍경. 5장, 호수로 보이는 들판이란 무엇일까? 6장, 귀신의 눈에 반짝이는 눈물. 7장, 황야로 나아가는 사람들. 8장, 다시 읽지 않을 일기. 9장, 다들 어디로 갔을까? 10장, 방구석 오르세 미술관 관람. 11장, 그저 꿈을 꾸기 위해. 12장, 하얀 새가 있는 호수. 이 책의 서평을 써주신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현을령 교수는 시라토리아와 같은 호기심 많고 표현이 풍부한 친구와 함께 미술관에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떤지,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날 한 번쯤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미술 감상법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볼까요? 미술관에 간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을까? 물론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 설레는 내 마음을 가득 담아주리가 최고겠지만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를 미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리가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 책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는 그냥 표현을 잘하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로 제목을 바꿔도 무방할 것이다. 저자의 미술관 여행 동반자 시라토리 씨는 느끼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일 뿐 눈이 보이지 않아서 특별하게 미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지 않느냐고 자주 듣는데 그야 보이지 않아서 느끼는 게 있긴 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는 건 보이니까 느끼는 것과 나란히 있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고 싶다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맹인을 미화하는 게 아닐까 싶어. 내가 처음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이버대학에서 미술 감상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험 후 수업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 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 점수가 매우 낮을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문제에서 다음 그림을 보고 다음 그림에서 등과 같이 발문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그나마 그림에 대한 형태와 색, 작가 설명 등을 꼼꼼히 하고 있었지만 시험에서는 모든 것이 압축적으로 제시되며 생략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내 수업에 눈이 안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수업은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정을 맺는 교육과정이라 시각장애인이 7명이나 수강하고 있었고 대부분 전맹 학생이었다. 지금에야 수강생 중에 장애, 외국인, 교환학생 등이 누구인지 잘 통보받는 시스템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초창기 온라인 수업이니 그 어려움은 더했을 것이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미술을 감상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가와우치 아리오처럼 시각장애인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이 질문을 그때의 나 역시 똑같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나는 맹학교 현장에서 대학에 입학한 전맹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게 되었다. 미술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눈이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감상할 것을 대비해서 작품을 따로 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공간에는 특별함이 더해질 필요는 있다. 엄숙함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미술관의 전반적 분위기는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감상의 과정에서 중요한데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소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달리 어두운 우리나라 미술관 조명이 보행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안내견의 미술관 입장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입장객에 따라 관람 시간, 규칙, 물리적 환경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장애인들은 책이나 미디어로 미술을 감상해도 되지 않냐고 반문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맹 시각장애인 시라토리 씨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답변해주고 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작품 앞에서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보다는 미술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한다. 미술을 만나서 편해졌어요. 온 세상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화가 나 있는 요즘 그냥 우리도 시라토리와 같은 호기심 많고 표현이 풍부한 친구와 함께 미술관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날은 한 번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보는 것도 좋겠다.